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러터로 프론트엔드 대체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GDSC 공익 백엔드 파트 멤버 조상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휴대폰 좀 힐끔힐끔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여름에 그 협업을 위한 스케줄 관리랑 그리고 개발 의지 작성 기능이 있는 API를 참고로 제가 이제 다현님이랑 또 두 분 더 계신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API를 플러터로 만든 스크린에 연결을 하며 겪은 CORS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엔드 파트인 제가 왜 프론트를 구현하기로 마음 먹었는지 그리고 플러터로 구현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 그 당시 저희는 백엔드 팀이랑 이제 프론트엔드 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 백엔드 팀은 여름방학 동안 해서 어느 정도 API 구축이 다 끝나고 해서 마무리했는데 그 프론트엔드 팀 분들이 워낙 고학년이시고 바쁘시고 하셔서 이제 기한 내에 못 끝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또 마침 제가 이제 2학기를 기숙사에서 보냈단 말이죠. 이 기숙사에서 보내다 보니까 유튜브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자꾸 이제 가끔씩 플러터가 올라와요. 근데 또 최근 들어 이제 GDSC 내부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플러터를 주제로 사용해 본 경험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이제 플러터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 또 마침 제가 플러터로 앱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계기들이 이제 플러터로 프론트를 구현해보는 어, 계기가 됐습니다. 개발에 앞서서 저희 아주 간단하게 개발 단계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모델을 구성하고 그 이제 스크린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HTTP 패키지를 이용했는데 이제 그 HTTP를 이용해서 API를 통해서 받은 API의 응답을 이제 화면에 뿌려줄 뭐라고 죄송합니다. 이 스크린에다가 이제 API의 응답을 보여주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을 만들고 스크린을 구성한 것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플러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이제 금방금방 이제 구글링해서 바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 해서 굉장히 순조로웠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문제였어요. 이제 API를 이제 처음 연결할 때 제가 로그인부터 연결을 시작했는데 이 로그인이니까 포스트 요청을 해서 이제 대충 코드를 딱 작성해서 보내니까 이 메시지가 떴습니다. 빨간 글씨가 쫙 잔뜩 써있길래 이게 뭔가 왔다 이제 뒤에 CORS 폴리시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CORS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고 결과적으로 CORS 때문에 오늘 발표 전까지 개발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CORS에 대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CORS가 메인 토픽이 돼버렸는데 이제 COR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CORS가 뭔지 잘 아시나요? 일단 저는 그 장고에서 세팅을 하면서 CORS 장고 세팅지.py라는 파일에서 봤던 적이 있어서 CORS를 들어는 봤는데 정작 이제 CORS가 문제라고 여기 뜨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ORS가 뭔지 저도 찾아보고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이 CORS라는 것은 이제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의 약자입니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출처가 다른 리소스의 공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처란 말이 나와서 출처 오리진을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걸 설명드리려면 이제 URL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앞에서부터 프로토콜, 호스트, 패스 그리고 이제 쿼리 쿼리 문자열 그리고 뒤에 이제 프래그먼트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이 앞에 이 두 부분이랑 이제 포트 넘버까지가 이제 오리진을 구성합니다. 다시 CORS로 돌아와서 CORS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OP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SOP도 뭔가 약자 같죠. SOP는 Same Origin Policy의 약자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동일 출처 공유라고 동일 출처 정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출처에 대해서만 리소스를 공유한다는 그런 정책인데
동일 출처 정책을 지키면 이제 보안 취약점은 이제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출처에서 오는 리소스는 이제 공유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무런 접근이나 다 허용해버리면, 네, 그렇다고 아무런 접근이나 다 허용해버리면 이제 보안 취약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허용된 출처에 한정해서 다른 오리진도 이제 출처도 받아주자라고 해서 생긴 게 이제 CORS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ORS의 작동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RS는 이제 프리플라이트, 심플 리퀘스트, 크레덴셜드 리퀘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프리플라이트를 사용하는데 우선 잘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방식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그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심플 리퀘스트는 이제 우리말로 단순 요청이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단순하다 보니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워요. 뭐 어떤 메소드를 활용할 건지, 어떤 오리진을 활용할 건지 이런 거를 헤더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인증된 요청, 이제 얘가 크레덴셜드 리퀘스트인데 이제 쿠키라던가 토큰 이런 거를 실어 보내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제 프리플라이트인데 이제 프리플라이트가 이제 예비 요청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겟 이런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럼 요청을 보낼 때 프리플라이트 요청의 경우는 예비 요청과 본 요청으로 쪼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요청을 하나 보낸 줄 알았지만 요청을 두 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비 요청을 보내면 본 요청에서 사용할 메소드랑 헤더 같은 것들을 실어서 보내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내면 이제 서버에서 허용되는 것들이 뭔지를 이제 다시 응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서 예비 요청이랑 이제 본 요청이랑 비교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본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겼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저는 분명히 포스트 요청을 보냈는데 장고를 돌리고 있는 VS 코드 화면에 하단에 이제 포스트 요청이 아니라 옵션즈라고 떠 있길래 나 분명히 포스트를 보냈는데 하고 한참 헤매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헤더를 제대로 설정 안 해줬기 때문에 예비 요청만 가고 본 요청은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CORS 이제 헤더 설정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 라는 표현이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백엔드 API를만 조금 다룰 줄 알고 있던 제가 이제 플러터로 프론트를 대체해 보겠다고 이제 겁없이 나서 봤는데 결국 이제 CORS라는 벽에 막혀서 오늘까지 개발에 실패했고요. CORS는 이제 다른 저의 리소스를 신뢰할 만한 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한 헤더 설정을 하셔서 CORS라는 벽에 막혀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